안녕하세요. 골종결자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 가장 애정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충격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처음에 충격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석회 깨는데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뭐 그런 데 사용을 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목이나 뭐 허리에 사용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뭐 골절에 사용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도 좀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뭐 카타라 통신만 너무 많고 어떤 기계도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기계도 한번 데모를 해보고 뭐를 하고 했는데, 물건을 팔 때는 다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나쁜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이게 비교 우위성이나 뭐 비교 열등성이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만 좀 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충격파 치료가 정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사실은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할 때부터 충격파 치료는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썼던 기계도 이게 자꾸 열이 나요. 그래서 자꾸 충격파기는 원래 이런 건가? 그 타입도 있는데 막 열이 나고 막 찢어지면 물이 새요. 충격파기는 다 원래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기계면 내가 진짜 나중에 환자들 치료할 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마찬가지 키 내용을 휘웅 하고 떠났어요. 말레이시아 이제 쿠칭이라는 도시로 갔거든요. 그때 당시 ISMST라는 우리 세계 충격파 학회가 있었고, 그 충격파 학회에서 근 7년에서 8년 동안 한국 사람이 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뚫어줬죠. 가가지고 모든 세션에 질문을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2016년도에 갔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충격파 했더니 뭐 좋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지,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타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도움이 돼? 어떤 기기가 좋은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슝 하고 날아가서 물어봤더니 너무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저를 따라서 우리가 저를 추종하는 세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따라서 뭐 세계 충격파키를 갔다 왔다, 뭐를 했다, 뭐 인증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제가 봤을 때 2016년도만 하더라도 근 7년에서 9년 동안 한국 사람이 온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충격파키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CJ 왕한테는 들은 거는 우리가 논유년이 있거나 뼈에서는 하이에너지가 최고야. 또 우리나라에서 하이에너지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하이에너지로 칠 수 있는 거를 그 적응증인 줄 알고 막 쳐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이에너지는 하이에너지만의 인디케이션이 있고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냥 충격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나중에 보험 문제 생기고요. 뭐 몇 번을 치면은 한 곳에 뭐 몇 번을 쳐도 한 부위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충격파라는 거는 적응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즉 증거로, 그 다음에 논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치면 좋더라? 그거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제가 이제는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강의를 안 해요. 전부 다 논문 베이스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1년에 4번씩 충격파 강의를 하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 저는 최신 논문들을 쭉 다 리뷰를 해요. 최근에 12월에도 제가 충격파와 관련해서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같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경추 쪽이나 요추 쪽에서 척추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충격파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충격파가 정말 효과가 있어? 혹은 정말 이 충격파가 이런 정도로 선생님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던가요?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Yes. 예, 선생님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효과가 얼만큼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공부하고 치료를 했을 땐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뭐 자기들만의 뭐 테크닉을 만들고 뭘 만들고 논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기기가 도움이 되고 몇 타를 쳤다, 몇 회를 쳤다, 뭐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목 통증에서도 우리가 몇 회를 사용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에서도 몇 회를 사용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요. 포커스 타입과 그 다음에 라디알 타입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 포커스 타입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게 돋보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불을 태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포커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디알 타입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육 전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근막,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근건 이렇게 이완부를 그러죠. 여기서 근육이 있다가 힘줄로 약간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라디알 타입, 방사형 타입이라는 거고요. 포커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는 부분 혹은 뼈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까지 사용하는 타입은 몇 가지다? 크게 세 가지. 하이에너지가 넘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사형 타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커스 타입이에요.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절한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적응증이죠. 즉 어떤 질환에 우리가 충격파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단언컨대 대부분의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에비던스 베이스로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볼게요. 목 쪽에 우리가 정말 하나의 병변이 크지 않고 그냥 목 쪽에 근육이나 아니면 뭐나 근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서 충격파를 사용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걸 우리가 non-specific neck pain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모근 쪽 통증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논문이 많아요.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전후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목 통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서도 충격파를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뒤쪽에 항인대 고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 뒤에를 보게 되면은 항인대라는 게 뒤에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인대가 석회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충격파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어떤 기계를 썼고 그 다음에 운동은 좀 같이 하는지 혹은 아니면 뭐 주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각에 따라서 최근에 충격파 논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충격파만 했다가 아니고요. 충격파를 하면서 운동을 시켰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 즉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시켰다는 게 있고요. 충격파를 했을 때 뭐 테이핑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충격파와 주사를 비교한 것들도 있고요. 충격파와 주사를 같이 줬을 때도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격파는 다른 치료와의 적이 아니에요. 다 친구예요. 즉 충격파를 하면서 테이핑을 했던 효과가 더 좋아요. 충격파를 하면서 운동을 했던 효과가 더 좋아요. 충격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했던 효과가 더 좋아요. 충격파를 하면서 영양제를 먹었던 효과가 더 좋아요. 충격파와 대치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충격파와 대치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거. 만약 지금 충격파라는 병원에서 진통소염제를 처방한다. 지금 당장 병원 바꾸셔야 돼요. 충격파를 사용할 때는 진통소염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금기로 돼 있어요. 주사를 놓고 충격파를 한다. 금기예요. 주사를 놓고 충격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위쪽에서 주사를 해가지고 마취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마취를 할 때 석회가 너무 크거나 혹은 충격파를 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마취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외국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는 가능해. 그리고 석회는 우리가 마취약을 좀 주고 나서 충격파를 쳤을 때 석회가 훨씬 더 잘 흡수가 되고 견딜 수 있게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을 주면 안 돼요. 근데 다른 데서 충격파를 했다고 해서 실패해서 오셨는데 약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계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병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을 주면서 충격파를 하라고 한다. 금기입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충격파를 하라고 그런다. 그 위치에서 하라고 한다. 석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충격파 효과가 좀 떨어진다. 내가 움직이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정도 했을 때 효과가 30에서 50% 정도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치료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적인 대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효과가 있냐?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 CJ 왕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의 골연골화 병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수술을 하는 병변에서도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2편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어깨에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좀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충격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바깥쪽과 안쪽에서 우리가 여기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로 부르죠.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진단이 정확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오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 이렇게 치료했는데 계속 아파요 해가지고 환자분 오셨어요. 근데 봤더니 뼈 조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뼈 조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내상과염으로 치료를 한 거죠. 치료 효과 있겠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딘지 물어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이거는 아마 효과가 없으셨을 거예요. 치료를 좀 다시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한 진단과 해부학과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2번에서 3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충격파 있는 병원들을 선택할 때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 기계를 공개했는지 보세요. 기계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좋은 기계는 자랑하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 대학을 잘 가서 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그러면 좀 이야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뭔가 좀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잘 나갈 땐 자랑해요. 기계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지, 자신있게 떳떳하게 공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고요. 2번째로, 원장님이나 혹은 물리치료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를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ISMST에서 이런 시험을 보고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돌로클라스트라는 그 스위스 업체에서 이제 하는 거에 가가지고도 마스터 코스를 이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저는 또 울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강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강사로 저는 2군데가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ICMST도 얼마 전에 우리 프라하에 있는데도 한번 갔다 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강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캐치업을 계속 하는 분인지, 저희 병원에서 다 충격파 못합니다. 다 저한테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기계는 정말 외국에서도 쓰이는 기계인지, 정말 우리나라, 아니 우리께 좋은 것이요, 그럼 우리께 좋은 외국에서도 써야죠. 근데 우리나라 충격파 기계 중에서요, 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사용된 기계들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게 결국 환자한테, 우리가 좋은 거 써야죠. 환자한테 좋은 거 써야지. 저는 좋은 거 쓰고 그냥 비싼 값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거 쓰고 환자한테 효과 없는 거는 환자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를 쓰는지, 그리고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등록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그냥 뭐 기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충격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에 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따지시고 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낮아져요. 환자분들이 이 캐치업을 하는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치료를 해야지, 그럼 캐치업 안 하고 그냥 뭐 충격파 기계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쳐, 그냥 뭐 이렇게 해, 이런 의사한테 가서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을 맡긴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를 하시고,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실패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격파도 제가 너무 애정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너무 잘못 사용되고 좀 오용돼서 사람들에게 평판을 잃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충격파는 정말 좋은 치료예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정말 도움 많이 돼요. 물론 충격파가 다 치료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한 70~80% 이상까지 증상을 좋아지긴 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명을 얻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충격파하고 왔는데요, 전 충격파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일단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를 선택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이 치료 효과도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충격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너무 애정하는 치료인데 너무 이 평판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참 슬픈 마음에 살짝 이제 눈물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충격파라는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고, 이런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사용했을 때 후회 없는 치료가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격파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충격파가 좀 많은 분들에게서 효과를 보는 그런 치료로 자리매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격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골정결자 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